자, 저번 시간에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했는데 사실 개념 설명한 거는 시간이 50분 넘죠, 영상이. 근데 그거 중에서 문제 푸는 게 거의 반이야. 특히 마지막에 풀었던 게 좀 희한한 거 하나 있었죠. 그거 설명하는 게 거의 20분 가까이 걸렸는데 그거 설명해주고 원래 나 그 문제 이름 붙여놓은 게 있었거든. 그게 공식 이름을 그냥 공식 이름 하기도 그렇고 그 문제 풀 때 쓰는 좀 테크닉적인 거 연습한 거였잖아. 증명해줬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나중에 얘기할 건데 공식 이름은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 자, 일단 인수정리가 나머지 정리 뒤에 나오는 이유만 좀 이해하시면 여기는 사실 내용이 새로운 게 거의 없어요. 근데 단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건 인수정리는 다음 단원이 인수분해 단원이거든. 고등학교도 인수분해 과정이 있는데 이건 다음 단원에 인수분해에서 정말 많이 쓰는 개념이니까 그것 때문에 중요성이 있다라는 거를 좀 하나 첨부를 하잖아. 똑같이 인수분해랑 뭐가 연관성이 그거는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원 진로 나갈 때 얘기를 할 거고, 참고로 우리 시험 대비 들어가기 전에 요거까지는 할 거야. 하고 근데 좀 타이밍이 RPM하고 바이블 두 개 쓰잖아 우리. 근데 인수분해 단어는 시간이 좀 애매하면은 바이블은 안 할 거야. 시험 끝나고 복습용으로 할 겁니다. 근데 RPM까지는 무조건 다 끝내고 시험 대비 할 거야. 그걸 좀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인수 정리는 뭐냐면 나머지 정리에서 출발하는데, 자, 저번 시간에 공부한 나머지 정리에서 어떤 케이스냐면 나머지 정리의 스페셜한 케이스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머지가 0일 때. 독특하죠? 나머지가 0일 때. 자, 그럼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는 나누어 떨어지는 거지. 이해됐니? 자, 근데 왜 이걸 하필이면 나머지 정리가 아니라 인수 정리라면, 일단 이름이 왜 나머지 정리가 아닐까? 그거부터 생각해보자. 나머지 정리가 왜 나머지 정리였어요? 나누는 식을 0 만드는 거 대입해서 나머지를 쉽게 풀 수 있었죠. 그래서 나머지를 빨리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나머지라고 보셔야죠. 얘는 나머지가 생략됐어. 첫 번째, 되게 단순한 거야. 나머지가 0일 때가 전체 조건이야. 그러면 나머지 구하는 게 의미가 있어? 무조건 0이잖아. 그러니까 목적이 나머지가 아니야. 단 전제 조건은 중요하다. 나머지가 0일 때, 나누어 떨어질 때라는 것은 기억을 하고, 왜 인수냐면, 자, 예시로 갖다 하나 얘기해 봅시다. x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3차식을 x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봤어요. 자, 현재까지 우리 인수정리 개념을 모르지? 그러면 나머지 정리 지난 시간에 했지? 그럼 그것에 의해서 똑같이 한번 해볼게.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어. 그럼 나누는 식 곱하기 뭐? 더하기 나머지라고, 자, 나머지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저번 시간에 한 나머지 정리죠? 맞나? 근데 나머지 정리 풀 때 무조건 뭐 한다고 했어요? 나누는 식을 0 만드는 값 대입이라면서. 그래서 x에다가 1을 넣어봤더니 좌변 0이죠? 우변도 0, 1 집어넣었으니까 다 날아가고 나머지밖에 안 남았지. 그랬더니 나머지가 0이라고 계산이 돼. 지금 푼 건 나머지 정리 때랑 다를 게 하나도 없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근데 나머지가 뭐가 됐어? 0이 된 거야. 즉 나누어 떨어진 거야. 그것만 달라. 그러면 제목이 왜 이제 인수정리로 바뀌었는지만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이런 형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뒤에 있는 식을 다시 쓰게 되면 이게 없는 거죠? 자, 다른 식이 어떻게 정리되느냐? 뒤에 쓸 게 없는 거야. 자, 근데 잘 들어. 니네 중3 때 인수분해 공부했죠? 인수분해 뜻이 뭐냐? 특정 다항식을 2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걸 인수분해라고 했었지. 특정 다항식을 2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걸 인수분해라고 불렀어. 인수분해 된 거야. 알겠어요? 인수분해 된 거야. 뒤에 더하기가 없어져 버렸더니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으로 원래 식이 바뀌었지. 이게 인수분해죠, 우리. 그래서 아까 내가 인수분해 때 나온다 했잖아. 요것 때문이야, 사실. 근데 이 단원에서는 우리 나머지 정리 공부할 때도 내가 몫을 어지간하면 안 구한다 그랬지. 인수정리도 어지간하면 이건 안 구해. 뭐가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나머지가 0일 때 쓸 수 있다는 게. 단, 제목이 왜 인수정리로 바뀌었어? 나머지가 지워졌더니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꼴로 마치 인수분해가 됐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잠깐 우리 중3과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이건 필기할 필요 없어. x제곱 마이너스 하나 더하기 1을 인수분해 하면은 1, 2,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는 또 맞죠? 3마이너스 거죠? 자, 그때 이 녀석은
얘를 인수로 갔죠? 얘도 인수로 갔죠? 잠깐 복습이야. 그 다음에 모든 다항식은 1과 자기 자신을 인수로 갖는다까지가 중학교 3학년 거였어. 그 중에 저식의 모양에 좀 부합하는 건 인수분해를 아무래도 밑에 건 하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얘보다는 위에 거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보면 원래식은 괄호 하나 각각 인수로 갖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니? 중상태잖아. 그럼 저기다 딱 대입해 볼게. 가항식 두 개를 쪼개잖아. 인수분해 했잖아. 그러면 원식은 얘를 인수로 갖네요. 얘도 인수로 갖네요. 단 인수정리 단어는 얘는 잘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랬지? 맞니? 그러면 얘만 관심 가져보자. 얘네가 지금 표현한 이 x-1은 원래 무슨 뜻이었어요? 나누는 식 아니에요? 근데 원식이 인수로 갖는 데네. 나누는 식인데 원래 식이 인수로 갖는 데네. 1에서 인수정리야. 그럼 결론은 뭐냐면 나머지가 0이 돼버리면 원래 식은 누구? 나누는 식을 반드시 인수로 갖는다. 이게 끝이에요. 더하기 하나, 나머지 하나 없어졌더니 의미가 확 바뀌지. 야, 얘네 나머지 정리까지 그냥 나눗셈의 기초에서 했잖아. 그렇지? 나누는 식 곱하기 더하기 나누. 얘도 이어지긴 하는데 이거 하나 사라질 뿐인데 인수의 개념을 갖는. 그래서 제목에 인수정리라고 보시죠. 알겠죠? 그리고 요 개념 그대로 세 번째 인수분해 단원에서 정말 많이 써요. 알겠지? 근데 요 내용은 오늘 얘기하지 않고 정리만 한번 해볼게. 자, 참고로 이거 뭔지 알 수 있겠니? 근데 조금 이제 오늘 할 내용은 아니긴 한데 이거 그냥 이거 언제 봤어요? 그 곱셈 공식이 있었잖아. 설마 까먹었냐? 여기 모아야 돼 원래. 얘랑 곱하면 이거죠. 곱셈 공식입니다. 이해됐어요? 참고 삼아 그냥 얘기해봤어. 물론 지금 쓰지 않았던 이유는 인수정리는 이걸 계산 안 한다니까. 근데 인수분해 단원에서는 이것까지 찾아야 돼. 왜? 아까 얘가 인수라고 그랬잖아. 인수를 QX라고 할까? 그건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단원 얘기이긴 한데 이렇게 직접 계산을 다 하셔야 된다라는 거. 지금 방금 한 건 무슨 공식 쓴 거예요? 그죠? 곱셈 공식을 기초로 찾아낸 거죠. 그치? 자, 그거가 이제 고3, 고등학교 때 인수분해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거 정리 좀 해볼게. 그러면 얘를 처음이니까 오늘 하는 거는 이 빨간색을 좀 정리를 좀 더 해볼게요. 자, 일단 이게 무조건 원래식이 인수로 간다는 걸 확인했죠. 그렇지? 자, 그리고 물론 x제곱 마이너스 1을 이걸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도 아까 확인했거든요. 그렇죠? 자, 그거까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자, 물론 방금 한 거에 따르면 x에다가 1을 대입해가지고 나머지가 0인 걸 찾는 과정은 나머지 정리해서 했던 거랑 다를 게 전혀 없어요. 그렇지? 그럼 풀 때도 인수정리는 이걸 인수로 가는 건 당연히 알고 있는데 인수정리를 적용할 때 계산하는 방법은 나머지 정리랑 다를 게 전혀 없어. 나누는 식 0 만드는 값 대입하는 건 똑같아. 다를 거 하나도 없다. 자, 그럼 이거 정리하면 이걸 그냥 편의상 fx라고 하자. 그럼 x에다가 뭐 대입했어? 1 대입했죠? 그게 누구야? 나누는 식을 0 만드는 거 대입한 거지. 따라서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0 된다. 왜 0이야?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0이어서 원래 앞에 공부했던 거는 나머지라고 표시했었죠. 근데 지금은 무조건 나누어 떨어지니까 는 0 하고 정리만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나머지 정리했을 때랑 똑같은 얘기를 할 건데, 자, 잘 보세요. 이걸 보면 딱 이렇게 바뀐다라는 게 공식이잖아. 자, 저번에 얘기했던 거 공식은 상호 호환이 되어야 된다 라고 했던 거 무슨 내용이었었죠? 거꾸로 바꿀 수도 있어야 돼. 나머지 정리, 노트 정리한 거 얘를 거꾸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돼. 그러면 연습합니다. 딱 이렇게 써있으면 중학교 2, 3학년 때면은 함수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되더니 0 됐구나 라고 보고 끝나지만 고등 버전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어? 아, 나머지 정리인데 나머지가 0은 스페셜한 케이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인수정리야. 따라서 어떻게 바꾸겠다? 마이너스 3은 1차식인데 나누는 식이 1차식인데 그 1차식을 0 만드는 x값이고
다시 말하면 이 녀석은 fx를 y나 3 대입하면 0되는 x 더하기 3으로 나누었더니 몫은 아직 관심 갖지 않는데 근데 나머지가 뭐야? 0이야 라고 이렇게 딱 바꾸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요? 자 물론 말로 하면은 x 플러스 3 인수로 갖는 거죠. 자 그렇게까지 바꾸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거 쓰는 게 시화 문제에 있어. 근데 오늘 니네 컨디션을 딱 보고 눈이 초롱초롱하다 그럼 한번 해볼고 아니면은 나쁜 척 하지 말고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문제 풀 때 한번 해보고 그런 식으로 좀 해볼게.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봅시다. 너무 간단한 건 안 할 거고 우리 저번에 원칙은 나머지 정리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만 쓸 수 있다 그랬지 맞냐? 근데 1차식이 아니라 2차식이어도 쓸 수 있는 거 확인했죠? 어떻게 했어요? 나누는 식이 2차식이 아니라 인수분해가 된 두 1차식이 곱해져 있으면 하나의 1차식만 나누는 식이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나머지 뒤에 붙어있는 녀석들은 곱하기로 붙어있는 녀석들은 몫이라고 의미부여할 수 있었고 그때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라고 의미부여할 수 있었죠. 그것 때문에 2차식으로 나누었다 하더라도 인수분해만 가능한 형태라면 나머지 정리 때처럼 똑같이 나누는 식을 0 만드는 값 대입하는 거 막 해도 된다 그랬지. 나머지 정리 아니야 인수 정리야 이거네. 하지만 그 풀이 써도 된다 안 된다? 똑같이 쓸 수 있어요. 나머지 정리의 스페셜한 케이스야. 그냥 나머지가 0으로만 바뀐 거지 풀이는 바뀌지 않는단 말이야. 자 그럼 봐봐. 자 요게 바로 그냥 식 쓸게.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로 나누어 떨어진대. 일단 나누어 떨어지니까 생각은 인수정리야. 하지만 풀이는 그다음 안 바뀌어. 그럼 나눴으니까 당연히 몫과 나머지를 표현해야 되지 않겠니? 근데 나머지가 0이니까 뒤에는 안 써도 되죠. 됐어요?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나누는 식이 인수분해가 되면은 나머지 정리처럼 그냥 계산을 해도 된다고. 인수분해가 되죠. 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정리랑 풀이는 안 바뀌어. 나누는 식 0 만드는 거 막 대입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고. 따라서 x에다가 2 한번 대입해보고 여기다 넣는 거죠. x에다가 1도 한번 넣어보는 거야. 자 그럼 2를 넣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8이 16 4a 더하기 14 더하기 b지. 그게 나머지 정리였으면 나머지를 썼어야 돼. 뒤에다가 는 나머지인데 없잖아. 그럼 0이야. 오면 다 날라가죠. 여기다 넣은 거잖아. 여기다가 다 날라가죠. 두 번째 x에다가 1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얘도 다 날라가죠. 이해됐어요? 날라가죠. 그럼 1 대입하면은 자 2 플러스 a 플러스 7 플러스 b인데 이것도 0이야. 다 날라갔어. 자 문자 두 개, 식 두 개니까 연립방정식이지. 자 그래서 연립방정식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건 나머지 점이랑 똑같다. 자 계산하면 그냥 써줄게. 자 이렇게 나온대요. 해보니까. 자 그래서 a, b 찾으면 잘 해내는데 자 뭐 간단하게 이렇게만 연습하고 어려운 거 할까 말까? 아니에요. 해야겠다. 왜 이래요? 제가요. 한번 마시나 보자. 뭘 차야 자꾸? 이게 자연돼요. 지금 여자친구 있어? 연수가 일주는데. 아니 여자친구 있는 게 죄는 아니잖아. 제가 사랑에 빠진 게 제일 좋잖아. 그게 인터넷 연수랑 사귈 수도 있지. 네가 그러는 거 아니고? 아니에요. 쌤 윤서 목소리에 여기 놀려요. 일부러 그런 게 저놈이 돈 흘리는 거. 선생님이 왜 설마 야, 28살 됐을 때까지 야, 쌤 대학교 때 사귄 게 처음이라 했잖아. 얘들아 조용히 하자. 그럼 너도 기억 잘한다. 저는 너는 머리가 나쁜 것 같진 않아. 왜요? 그냥 공부를 안 하는 거야 내가 보고. 아니요, 머리 나빠요. 선생님 처음이자 마지막. 자, 이상하게 이런 점을 생각 잘 나요. 센 상난이도 문제야. 어려워. 처음 공부할 때 상난이도 거 C단위급이라고 봐야 되는데 자 일단 교과서나 문제집에 나오지 않는 공식이 있어요. 자 그런 걸 이제 선생님 보통 수업할 때 테크닉적인 경험에 의한 테크닉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 문제 비율 적혀 있으면 같은 문자 곱해 이런 거 공식이 안 나와 있거든.
오케이? A 더하기 B를 계산하라 라고 나와 있으면 쉬운 문제는 따로따로 계산해서 구하고 어려운 문제는 한꺼번에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 공식에 나와 있니? 안 나와 있어. 자, 그런 거랑 똑같은 맥락인데 고등학교 문제도 사실 우리 저 시중 문제집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첫 번째 최고차항 3차식인데 최고차항의 개수를 알려줬어. 두 번째 다항식인데 몇 차인지까지 알려줬어. 자, 이렇게 개수와 차수를 언급하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 어떠냐면 경험에 의하면 식 세우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번에 숙제할 때 필요한 개념이에요. 공식으로 한다. 알겠죠? 거의 대부분 식 세우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누구 식 세워? px. 근데 그걸 얘 갖고 세우는 거야. 자, 오늘 처음 하는 거잖아. 자, 천천히 할게. 내신 문제로 흔하게 나온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P2분의 1, P3분의 1, P4분의 1이 다 빵이 돼. 자, 아까 내가 여기다가 연습했던 그거랑 똑같거든. 자, 얘는 P2분의 1이나 P3분의 1이나 P4분의 1이나 다 0이라는 거지. 근데 아까 말한 거에 따르면 이게 중등시선이면 물론 F라고 생각하고 F2분의 1은 0이면 중등시선에서 무슨 뜻이라 했어요? X에다가 2분의 1 대입했더니 Y가 0 나온 거잖아요. 근데 고등시선에서는 이게 된다고. 이걸 보면 이게 떠오르듯이 마찬가지로 이게 보면 이게 거꾸로 세워져야 된다고 그랬지? 잘 봐라. 이거를 거꾸로 저 개념을 쓰게 되면은 2분의 1은 뭐야? 나누는 식을 0 만드는 x값인 거야. 자, 봐. px를 천천히 할게. 2분의 1 대입했을 때 0 되는 1차식으로 나누었더니 몫은 모르겠는데 이게 나머지죠? 나머지가 없어. 다시 말하면 나누어 떨어져. 그러면 이게 일단 뭐가 돼? px의 인수가 돼. 똑같은 거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 시우야 잘 봐. 두 번째 것도 똑같아. px를 3분의 1 대입했을 때 0 되는 녀석들 다시 말하면 x-3분의 1로 나누었더니 몫은 모르겠어. 계속 얘기하잖아. 어지간하면 몫은 계산 잘 안 한다고. 자, 는 0이니까 나머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똑같은 얘기. px는 이걸 뭘로 가죠? 인수로 가죠. 세 번째 것도 px를 4분의 1 대입했을 때 0 되는 녀석으로 1 나눴어. 물론 1차식이야. 그럼 이걸로 나누었더니 몫은 마찬가지로 관심 없어. 근데 나머지가 아니야. 반복적이죠. 반복적이죠. 자, 그러면 현재까지 이거 보고 니네가 얻어낼 수 있는 건 이게 다야. 근데 아까 말한 대로 px는 누구누구 인수가 돼요? 나누는 식, 나누는 식, 나누는 식은 무조건 인수가 된다고. 말로 써줄게. x-2분의 1, x-3분의 1, x-4분의 1을 반드시 뭘로 갖는다? 인수로 갖는다 라고 한 줄 요약이 가능하겠네요. 자, 그러면 만약에 px가 차수가 안 적혀 있었다면 여기까지 니네가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은 px는 인수가 된다 그랬지? 3개. 그럼 일단 3개를 써. 니네가 알듯이 인수끼리 곱하면 원식이 만들어지잖아. 그렇지? x-3분의 1까지 x-4분의 1까지 다 써. 근데 px가 만약에 차수가 언급이 안 돼 있으면 여기에서 더 어려워지면 이게 안 써 있거든. 차수가 안 써 있고 딴 걸로 찾아야 되는 게 학교 시험 변별력으로 나오는데, 자, 물론 이것도 변별력이에요. 그러면 얘가 차수가 언급 안 돼 있으면 일단 여기까지 왔을 땐 px는 암만 차수가 낮아도 하나 1차식 인수 3개 가지니까 기본적으로 3차식은 돼야 돼. 근데 차수가 안 써 있으면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냐? 그럼 뒤에 뭔가 더 x에 관한 항이 하나 이상 더 곱해져 있을 수도 있죠. 그럼 그때는 또 다른 인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다가 다른 인수 뭐 fx 이런 식으로 미지수를 써요. 이거 왜 쓴다고? 3차식이 안 써 있으면 최소 3차식이고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얘가 1차식이면 4차식, 2차식이면 5차식, 3차식이면 6차식 이렇게 되는 거야. 조금 어려운 거야. 자, 근데 이 문제는 3차식이지. 그러면 이거는 x에 관한 차수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되죠. 왜? 그럼 4차식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이건 필요 없어. 잠깐 내신 문제 맛보기로 얘기해줬어요. 더 어려우면 여기다가 식 세우기를 해서 더 찾아야 돼. 굉장히 힘이 많아요. 근데 이 문제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3차식이라고 써있으니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3차식이기 때문에. 자, 근데 원래
늘 얘기하잖아. 니네 식 세우기 같은 거 할 때 최고 차이 개수가 항상 예민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내가 아까 뭐라 했어? 개수도 나와 있고 3차식 차수까지 써 있으면 경험상 식 세우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서 지금 PX의 정체를 알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식 세우기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최고 차이 개수가 예민하다 보니까 무조건 미지수 쓰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해됐어요? 이게 없었다면 여기까지 끝나는 거야. 미지수를 모르니까. 최고 차이 개수를 모르니까. 근데 1이라고 나와 있잖아. 맞지? 그럼 A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1이죠. 전개했을 때 X 세제곱이 돼야 돼. 이거 전개하면 AX 세제곱이잖아. 최고 차이. 맞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식 세우기가 끝나는 거야. 자, 그러면 A까지 알아냈으니까 이거 다 곱하면 뭐예요? PX예요. 이렇게 식을 세우는 문제가 나오더라라는 거야. 무슨 개념 썼어? 인수죠. 나머지 정리에서도 이게 있어. 근데 그건 지난 시간에 안 했어. 왜? 그것까지는 니네 정신 나갔겠지. 그래가지고 안 했고 인수정리 버전은 한번 그냥 연습을 좀 했고요. 자, 어쨌든 이런 게 나오더라. 나중에 우리 RPM이나 바이블에 적어 있거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또 복습을 할 거야. 자, 어쨌든 인수분해 통해서 하는 어려운 문제가 저런 식으로도 나오는구나 라는 거 하나 좀 참고하시고. 답은 저거에 곱하는 게 답인 보기에 따라 달라. 뭐 보통은 여기서 멈추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 세워놓고 예를 들어서 뭐 P 뭐 2 찾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대입하면 되죠. 보통은 이렇게 값을 물어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까지 세우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이거는 빨리. 자, 이거 하나만 하면 된다. 이거보다 짧지. 자, 얘들아, 나머지 정리의 연장선이라 그랬지. 인수정리가. 그럼 우리 저번에 나머지 정리 노트 필기하면서 특정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찾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다. 첫 번째 뭐였니? 직접 나누기. 두 번째는 뭐였죠? 조립제. 왜?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심지어 나머지는 가짜목하고 연관이 없었잖아. 가짜목, 진짜목 관계없이 무조건 드디어 찾네. 세 번째는 뭐였어? 나머지 정리 쓰는 걸 했잖아. 자, 그러면 인수정리 단원도 조립제법 써도 돼야 돼? 당연히 돼요. 풀이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도 문제 풀어보다 보면 조립제법을 통한 인수정리가 나와. 자, 근데 얘는 당장은 어려운 건 안 나오는데 아까 인수정리가 중요한 게 세 번째 단원이 인수분해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 중에 그 얘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얘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는 다음 단원 공부를 위해서 좀 별표를 쳐놓자. 자, 인수분해를 할 때 조립제법을 쓰는 일이 생기네 나중에. 근데 왜 그런지 그때 가서 얘기할 거고. 자, 어쨌든 자,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으니까 자, 나머지 정리와 마찬가지로 사용이 가능해요. 자, 그럼 봐봐라. 뭐 똑같은 거야 사실. 아까 썼던 예제 x 세제곱 마이너스 1 있잖아. 이거 아까 나머지 영역했죠. 뭘로 나눴어?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찾아보자고 했잖아. 1차식으로 나누는 거니까 조립제법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따라서 조립제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좀 조심해야지. 2차항 1차항 없어요. 자, 이거 할 수 있나? 참고로 3차항 개수 1이고. 자, 2차항하고 1차항이 개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여기다 원래 개수 나열하는 거잖아. 근데 2차항하고 1차항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2차항의 개수가 0이고 1차항의 개수도 0이기 때문에 날라갑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만약에 x제곱이나 x가 있었으면 x제곱이 있으면 1을 썼을 것이고 2x가 있었으면 2를 썼겠지. 그리고 상수항 마이너스 1가 이렇게 썼겠지. 이해됐어요? 자, 근데 개수가 없다는 2차항, 1차항이 없다는 얘기는 뭐가 0이다? 개수가 0이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2차항도 0이고 1차항의 개수 0이니까 0을 꼭 채워서 써줘야 돼. 조립제법 할 때 이런 거 안 해봤어요? 맞죠? 조립제법 할 때 발음이 안 되죠. 왜 0 쓰는지 이해됐어요? 2차항, 1차항 없으면 개수가 0이야. 뭐야? 아, 왜 이러나?
아니에요? 안 찍었어. 여기 좋다. 3개고 딱 좋네. 아, 이거 던질래. 자, 그럼 어쨌든 여기다가 쓰는 거 못 쓰는 거였어? 나누는 식을 0 만드는 거 대입하는 거 맞나요? 1 써야 되죠, 그러면. 자, 방법은 알지? 내려서 쓰고 곱하고 더하는 거였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자, 그러면 인수정리 단원의리가 당연히 여기 나와야 돼. 이게 나머지잖아. 그렇지? 그리고 아까 말했던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딱 나오죠? 곱셈 공식에서 나왔던 거. 자, 그렇게까지 가볍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립제곱을 통한 인수정리가 이제 나오는 이유가, 잠깐만, 예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자, 요거 하나 해봅시다. 그러니까 RPM에서 나올 것 같은데, 야, 고기는 들고 라고 찍어요. 싫어. 아, 자세가 독창적이지 못한데. 자,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 자, 근데 완전 제곱식으로 나왔죠? 물론 2차식이지 이거? 근데 인수분해가 된 거 아니야? 인수분해 됐잖아. 그러면은 2차식 구조여도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자, 나머지 정리 때 경험에 비춰보면은 나누는 식 0 만드는 값 대입해도 된다고 했지. 맞냐? 근데 그 생각을 딱 해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누는 식 0 만드는 값이, 자, 시행착오를 합시다. 나누는 식 0 만드는 값이 1밖에 없지. 이거 사실 는 0 하면은 뭐야? 중근이잖아, 중근. 맞냐? 맞지? 중근 기억하죠? 자, 그래서 x에다가 1을 넣어봤는데, 자, 넣었어요. 그럼 1, a, 마이너스 2 더하기 b가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없어. 따라서 는 0이라고 바로 써도 되겠니? 괜찮니? 우변은 무조건 나머지였잖아. 대입했을 때 결과물이 나머지고. 맞아? 근데 원래대로면 이게 2차식이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x에다가 1 한번 대입해보고 x에다가 2 한번 대입해서 a, b에 관한 식 두 개를 만들어서 연방을 풀어야 된단 말이야. 아까 얘기했죠 이게? 맞냐? 맞냐? 근데 얘는 좀 곤란해진 게 뭐야? 대입할 수 있는 게 하나 1밖에 없어. 그러면 식이 하나가 안 만들어져. 막히는 거야. 차이점 알겠어요? 그러면 이 상태를 못 푸냐? 가능은 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정리하면 a 더하기 b는 1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b는 또는 a는 하고 정리해서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해됐어요? 이건 a, b의 관계식이잖아. 관계식은 다 대입이거든 사실. 대입해가지고 조립제법을 하든지 다시 나누기를 하든지 뭐 다시 인수정리를 하든지 뭐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방법만 알아두시고 두 번째 방법을 할 수 있는 건 방금 말한 조립제법을 하는 거야. 자, 이게 1번 방법이라 할게 그냥. 방법 1번. 조립제법을 해도 돼. 자, 왜 해도 돼? 선생님 2차식이잖아요. 아니라고. 인수분해만 돼 있으면 1차식으로 나누었다고 생각하고 조립제법을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혹시나 해서 한번 써줄게. 제가. 자, 이걸로 나눴어요. 몫은 모르겠고요. 나머지 없는 거 됐죠. 자, 근데 이거를 x-1의 제곱이잖아. 선생님이 조립제법을 해도 된다고 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곱하기를 여기다가 딱 써주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면서 1차식으로 나누었고 몫이 이거인 거야. 그럼 조립제법 해도 된다고. 심지어 나머지가 없으니까 무슨 정리야? 지금 개념은 인수정리야. 얘도 나누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아까 말한 대로 1차식으로 나눈 건 나머지 정리나 인수정리나 조립제법이 된대. 그래서 조립제법을 한번 해봤어. 이거 하고 싶을 거다. 잘 봐. 대수를 나열해요. 나누는 식이 이거지? 그럼 1 넣는 거야. 1 넣는 거야. 그럼 1이고 A고, 자, 이거 1이죠 1. 그럼 A 더하기 1이고, 자, A 더하기 1이고 더하고, 맞지? 자, 그 다음에 1을 곱했어.
그러면 이렇게 내린 게 잘 봐라. 더하는 거지. 그러면 A 더하기 B 빼기 1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이게 나머지잖아. 뭐가 돼요? 0 돼야죠. 나머지 정리가 아니라 인수 정리니까. 자, 따라서 이게 0인데 A 더하기 B 빼기 1은 그냥 어디 있니? 아까 방법 시행착오에서 이미 한번 경험했지. 조립제법을 해도 당연히 똑같은 결과물이 나와. 해보면. 그러면 아까는 사실 아니 뭐 나누는 식 연관된 값 대입하는 거 그래도 다 기억을 하니까 대입해가지고 해봤더니 애들이 이거까지 찾는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를 그 다음에 좀 막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지금 방법 2를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 잘 들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할 수 있는지를 꼭 이해하자 우리. 자, 지금 한 게 첫 번째 조립제법의 단점이 정말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가짜몫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었죠. 얘는 가짜몫인가요? 근데? 아니죠. 왜? 최고차항에서 1이잖아. 최고차항에서 1이면 가짜몫 안 생긴다고 그랬지. 따라서 내가 아까 말한 이 녀석으로 나누었을 때 얘가 몫이라 그랬지. 자, 색깔 좀 다시 보여줄까? 보라색이 몫인 거지. 가짜몫 아니지. 가짜몫 아니죠. 그러면 x-1로 나누었을 때 몫은 조립제법에서 반드시 누구랑 같냐면 2분과 같아. 가짜몫이 아니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근데 보라색 밑줄 친 거를 또 어떻게 의미부여할 수 있냐면 보라색 밑줄 친 거를 x-1로 다시 나누었다라고 또 의미부여를 할 수 있어요. 네, 곱하기를 탁 쓰는 순간 다음 식을 x-로 나누었더니 얘가 몫이고 더하기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나누어 떨어진 거지. 또 인수죠. 근데 인수 정리고 나발이고 1차식으로 나누었으면 조립제법이 된다면 가짜목도 안 생기잖아 심지어. 이해됐어? 무슨 말 하는지? 따라서 주황색 밑줄 친 2분을 조립제법을 한번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하지 않냐? 조립제법을 또 해. 이런 거 안 해봤지? 처음에 먼저 이렇게 하는 거. 자, 조립제법을 그래서 2번 이상 시행하는 걸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수학 용어야. 연속으로 조립제법을 한다고 하는 걸 줄임말로 연조립제법이라고 해요. 3번, 4번, 5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흔한 거니까 흔한 광경이니까 잘 보시고 자, 그럼 현재 상태에서 조립제법을 또 할 수 있다. 이 근거에 의해서. 됐니? 자, 그럼 뭐지? 여기다 뭐 써야 돼? 얘가 나누는 식이잖아 이거. 그러면 1대입하면 되죠? 나눠서 또 합니다. 자, 넣었어요. 곱했어요. 더했고요. 곱하고요. 더해야 되지? 더했더니 2a 더하기 1 되는 거 맞니? 근데 나누어 떨어진 거라며. 인수정리라며. 이게 나머지 아니야?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래서 a가 나와. a 뭐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지. 자, 그럼 b는 어떻게 찾아? 위에 관계식에 이미 하나 있지. 대입하면 b가 나오죠. 자, 맞냐? b는 얼마? 2분의 3이냐? 그래. 그래서 이렇게 연조립제법을 때려버리면 굳이 이 방법을 하지 않아도 a, b를 구할 수가 있어.